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깃허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깃허브? 그건 개발자가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원래는 그게 맞았었는데 이젠 좀 달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AI 등장과 함께 이제는 디자이너도 피그마로 디자인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운영까지 뭔가 서비스 크리에이터가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이 온 것 같아서요. 즉 이제 디자이너 혼자서도 서비스를 온전히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이건 개발자나 기획자도 마찬가지예요. 즉 점점 포지션 간의 경계가 매년 아니 매달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깃허브가 뭐냐?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인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덕트나 웹사이트와 같은 걸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피그마는 최종 산출물일까요? 피그마도 피그마 메이크 같은 기능이 등장하면서 이제 피그마가 최종 산출물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피그마는 최종 산출물은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의 UI, UX 설계도의 역할까지만 하는 거죠. 여전히 어떤 서비스의 최종 산출물은 코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피그마 메이크든 러버블이든 이런 최근에 나온 노코드 솔루션을 사용해서 코드 없이 딸깍 만들더라도 사실은 모두 이렇게 코드가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버블을 비롯한 요즘 인기 있는 수많은 AI 빌더 서비스들도 로그인 창을 보면 이렇게 깃허브 로그인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깃허브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깃허브에 프로젝트를 저장해 둘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종 산출물인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이 바로 깃허브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냥 그 코드들을 내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물론 그래도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피그마를 사용하는 이유가 로컬 컴퓨터에서 매번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공간에서 자동 저장된 상태로 협업을 할 수 있기에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깃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첫 번째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고 브랜치라는 개념을 통해 작업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피그마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랑 비슷해요. 두 번째로는 안정성입니다. 만약에 내 컴퓨터에 중요한 코드들을 저장해 둔다면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파일이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깃허브에 올려두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디서든 코드를 다시 내려받아서 수정하고 또 갱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버전 관리도 훨씬 수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간편성입니다. 깃허브에 한번 올려두면 네틀리파이나 히로쿠 같은 이후에 운영을 위한 호스팅 서비스 같은 거를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매번 압축해서 로컬 파일을 일일이 업로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깃허브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내 코드를 깃허브에 올리는 방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github.com 이 사이트고요.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겠죠? 계정이 없는 분들은 사인업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면 됩니다. 저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이런 대시보드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왼쪽에 있는 New라는 버튼을 누르면 리포지토리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포지토리는 쉽게 말해서 내 프로젝트를 저장할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눌러서 앞쪽은 저를 지칭하는 오너 네임이고 뒤쪽에 프로젝트 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따가 샘플로 송금 서비스를 올려볼 거여서 여기다가 send money라고 프로젝트 명을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런 표시가 뜨고 코드를 전체 공개를 할 거면 퍼블릭으로 하고 만약에 공개를 하기 싫으면 프라이빗으로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건 크게 만질 거 없이 그대로 create repository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진행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여기 이 주소가 방금 생성한 리포지토리의 URL 주소이고요. 이따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이런 복잡한 코드들이 잔뜩 있죠? 이건 그냥 순서대로 이따가 쭉 복붙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워 보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각각의 명령어의 의미들도 이따가 바로 이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로컬 컴퓨터에서 만든 프로젝트와 코드들을 깃허브에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코드를 작성하는 툴인데 이런 코드 입력 툴을 보통 IDE라고 부릅니다. 이런 IDE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여태까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을 많이 써왔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런 AI 프롬프트 에이전트 기능이 붙은 게 바로 커서 AI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커서 AI가 많이 사용되는 편이고 저도 오늘 이 커서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제가 미리 진행한 간단한 송금 서비스 화면인데요. 이렇게 받을 사람과 금액을 지정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딩이 뜨다가 송금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디자인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피그마에서 이렇게 이미지 3가지를 PNG로 출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커서에 집어넣고 그대로 코드로 구현해 달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이미지들 3개를 여기 채팅창에 넣고 이미지 순서대로 UI를 구현하고 버튼 클릭 시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현해줘. 바닐라 JS로 구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참고로 바닐라 JS로 구현한다는 거는 리액트나 뷰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고 순수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파일을 파악하고 UI를 그리고 기능도 구현을 해줍니다. 네, 완료가 되었고 여기 코드들을 보면 이렇게 코드들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CSS도 있고 자바스크립트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걸 라이브 서버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UI가 잘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아이콘이나 이미지가 깨지는 거는 뭐 제가 지정을 안 해준 거여서 나중에 교체를 해주면 되고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구현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10를 입력해서 샌드를 누르면 이렇게 로딩이 된 후에 컴플리트 창까지 잘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간격이나 디자인적으로 약간씩 다른 거는 이렇게 구현 후에 CSS를 조금씩 만져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지금 이 프로젝트 그대로 지금부터 GitHub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에 올리려면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맥에서 터미널을 그대로 켜도 되고 이 커서에서 터미널 뉴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단에 터미널을 켤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유저는 파워쉘이란 걸 켜주면 됩니다. 이 터미널에서 아까 여기 GitHub 사이트에 있었던 이 명령어들을 차례대로 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에코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git으로 시작하는 6줄을 그대로 쭉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GitHub에서는 여기 앞에 모두 git이라는 명령어가 붙어서 시작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례대로 쭉 복붙해서 엔터를 쳐주면 되긴 하는데 그냥 복붙해서 엔터만 치고 끝내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 명령어들의 의미도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먼저 git init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 git init이란 건 GitHub의 원격 공간이 아니라 제 로컬의 프로젝트 폴더 안에 어떤 이런 로컬 저장소를 세팅해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git init은 프로젝트 최초에 한 번만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git init을 그대로 Ctrl C로 복사를 해서 아까 커서 터미널 창에 이렇게 git init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제 프로젝트 폴더 안에 로컬 저장소 같은 게 생겼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git add를 살펴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올려야 할 파일들을 지정을 해서 약간 임시 대기실 같은 개념인 스테이징 공간에 넣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사이트에 적힌 대로 git add하고 어떤 특정 파일명을 적어도 되는데 보통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git add하고 띄우고 점을 한번 찍어주면 제가 만든 여기 모든 파일을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전체로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 메시지도 없지만 모두 일단은 add가 됐다는 뜻이고요. 다음으로 이 git commit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고도 헷갈리는 개념인데요. 이 스테이징 공간, 즉 임시 공간에 add한 파일들을 어떤 내가 적은 메모와 함께 로컬 저장소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면 여기도 git commit-m first commit이라고 적혔죠. 여기 뒤에가 메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걸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를 해볼까요? 여기 메시지는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최초로 commit이라고 한글로 제가 적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아까 git add로 추가했던 파일들이 이 메모와 함께 정식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여기 메모에 변경사항을 적어주고 커밋을 실행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여기 git branch m main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최초에 한 번만 실행해주면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브랜치 관련 설명 영상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려 볼 건데 일단 현재 이 명령어는
현재 내 브랜치 이름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딱 확정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커서에 붙여넣고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내 컴퓨터, 즉 로컬에서의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명령어부터 이제 원격이랑 연결을 진행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레포지토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지 일을 하다 보면 이 레포지토리가 무수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내 레포지토리 중에 어떤 레포지토리와 연결하겠느냐라고 딱 지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리모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특이한 경우 아니면 최초에 한 번만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주소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여기 레포지토리 URL 주소인데 이렇게 git remote add origin 내 주소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커서에 붙여놓고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 컴퓨터에서 add와 commit을 진행했던 코드들이 GitHub에 내가 지정한 리포지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푸시인데요. 내가 준비한 코드들을 방금 리모트로 연결한 저장소로 푸시, 즉 밀어 넣어 준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드디어 GitHub 리포지토리, 즉 내가 지정한 원격 저장소에 내 코드들이 업로드 되는 거죠. 여기 뒤쪽에 메인을 붙였기 때문에 아까 설정한 메인이라는 브랜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푸시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지금 방금 실패를 했는데 이게 권한 문제 때문에 연결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몇 가지 명령어들을 입력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요거를 복사를 해서 GitHub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인스톨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 뭐 선택창이 뜨는데 이렇게 계속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다 치고 나면 이런 인증 코드가 뜨거든요. 이거를 복사를 해놨다가 한 번 더 엔터를 치면 브라우저가 하나 열리고 여기서 컨티뉴를 눌러서 번호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증이 완료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푸시 오리진 메인을 해주면 성공적으로 푸시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GitHub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 내 커밋 명과 코드들이 이렇게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보면 아까 진행했던 코드들이 그대로 잘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코드가 바뀔 때마다 아까처럼 6개 명령어 다 입력할 필요 없이 변경한 걸 add 해주고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해주고 이렇게 세 가지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 이제 지금 메인밖에 없는데 브랜치를 관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건 협업할 때 진짜 강력한 기능이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GitHub는 이제 단순히 개발자만 쓰는 툴이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서비스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하려면 최종 산출물인 코드를 직접 쓰진 않더라도 관리할 줄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GitHub 한 번씩은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